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그래도 지난 한 주 같은 경우는 그 전보다는 훨씬 좀 나아진 증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된 반등기가 꽤나 좀 타이트하게 올라오고 있죠. 물론 제가 설명드릴 테지만 유동성이 막 풍부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올라오는 점이 특징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자라면은 계좌 회복세가 좀 또렷해지는 시간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지금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이 앞으로를 보려면 지금 어떤 리스크들이 해소가 됐는지, 또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어떤 건지, 또 가장 중요한 거겠죠.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시장에 맞아 떨어지는지 아닌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글로벌 시장을 한번 좀 훑어보고 갈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다우존스입니다. 자, 최근 증시 보면 됩니다. 자, 신고가 행진 쭉 가다가, 관세 등장과 함께 세게 내려갔죠. 내려가는 추세에서 지금 엄청난 변동성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측면 정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저점 레벨 다지고 이 위에서 최근에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측면도 다우존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보시는 이제 글로벌 지수들이 대부분 유사해요. 미국장이.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보게 되면 신고가 행진 쭉 가다가 낙폭 발생했고 관세를 통해서 한 번 더 맞았는데 여기서 조정 이후에 반등이 출발하고 있는 지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우존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국내 증시랑 차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차트를 같이 좀 놓고 볼게요. 먼저 코스피 있고 코스닥을 좀 두고 우선 코스피랑 코스닥을 놓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글로벌 증시가 엄청 변동성 속에 있어요. 사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저점 이후 반등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선 하나 걷겠습니다. 4월 출발하는 시점이었고요. 여기 4월 출발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지 또 알겠죠? 미국 증시가 변동성 속에 있었고 우리 또한 관세 등장 이후에 센 조정이 나왔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어떨까요? 회복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또 더 세게 올라가고 있죠. 출발 지점이 여기인데 더 세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보자라면은 우선적으로 자, 하나 더 볼게요. 네, 제가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스닥 종합지수까지 같이 놓읍시다. 그리고 얘도 물론 출발하는 시점 4월 출발 여기죠. 다시 4월 출발 여기. 4월 출발 여기. 자, 이러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나스닥 4월 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조정 나오고 거의 다 회복해줬어요.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 4월 출발하는 시점에서 내려갔지만 다 회복하고 더 올라갔습니다. 자, 코스피 어느 정도 회복해줬고 얼마 안 남았어요. 공간이 거의 다 회복하는데 자, 어떤 측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제일 센 건 지금 코스닥이에요. 나스닥이랑 비교를 해도 코스닥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포트를 지금 구성했을 때 코스닥 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업종, 그리고 이 상승 퍼포먼스가 지금 세게 나오는 업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지수가 이거 내려갔다 올라오는 구간 동안에 이미 회복세가 또렷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물론 코스피에도 있는 업종들도 있는데 이런 측면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얘기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여러분 포트폴리오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분명히 시장은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급락 장세는 4월에 몇 거래가 안 되지만 그 전에 조정 장세까지 합치면 3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4월 중순까지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쭉 하락하고 있어요. 뭐 대놓고 글로벌 우리 비슷합니다. 자, 그럼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세게 이 반등이 나오는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 포트가 지금 회복세가 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상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증시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 돈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섹터는 되게 많습니다. 그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처럼 큰 섹터도 있고, 요즘 좋은 조선이나 방산, 경기 민감 섹터까지 하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한정된 돈이 보통 픽스를 합니다. 얘네가 좋아. 얘네가 좋아. 얘네가 좋아.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 어떤 구조로 가냐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한 1년을 놓고 보면 주도 섹터 몇 개 없습니다. 아, 결국 걔네들 했어야 됐네가 돼요. 우리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24년입니다. 물론 그 전도 예시가 많지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시간이니까. 자, 그럼 24년도에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했었어야 될까요? 초반기에는 전력 설비나 여기 뭐 전선 변압이 다 포함입니다. 화장품 같은 섹터가 좀 올라갔었죠. 물론 중반 이후로 화장품도 무너졌지만, 그리고 이 전반기에는 이제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왜? 그 전해부터 상승세가 이어져 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중반기 이후부터는 바이오, 조선, 방산 이렇게 나뉘었죠. 자, 이거 말고 사실 볼 게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범주 내에 대부분 포함이 됐어요, 주도주들이. 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작년에서 잘 매매하신 분들은 작년 지수를 보게 되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만 괜찮았을 겁니다. 이게요, 근데 2024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올해도 똑같아요. 그거를 제가 얘기 드리고자 이 지수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보면은 그럼 가장 강한 건 코스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 회복세를 지금 또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도, 그리고 당연히 수익 실현이 나가고 있는 지점도 코스닥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코스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을 놓고, 코스닥에 이제 3대 업종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있겠죠. 코덱스 반도체, 헬스케어, 바이오가 있을 테고, 이제 2차 전지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개가 이제 코스닥에서 파이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업종이 그럼 이번 반등 사이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닥 시작하는 지점, 자, 반도체 시작 지점, 바이오 시작 지점, 2차 전지 시작 지점. 자, 딱 봐도 보이죠? 집중도가 어디가 굉장히 높은지. 자, 코스닥 같은 경우 4월 출발한 것부터 더 위에 있습니다. 강하다는 소리죠. 반도체 아직 도달 안 됐어요. 좀 공간이 남았습니다. 자, 바이오 엄청 강하죠. 2차 전지 아직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반도체, 사실 저도 지금 반도체 유심히 보고 있고, 아직 저도 뭐 비중을 뭐 세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에서 주도 섹터는 어디다? 주도 지수는 코스닥이고,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을 지금 하드 캐리하고 있는 업종은 바이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포트에서 일부 비중은 바이오가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되는 증시가 되는 겁니다. 섹터로 구분 지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서 개별 재료라든지 또 시총 파이에 따라서 움직임도 좀 차이가 있죠. 이런 측면들은 좀 스터디가 들어가야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이 가장 강하고, 코스닥이 가장 강한 것 중심에는 바이오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얘네들만 강한 건 아닙니다. 추가로 제가 얘기 드릴 거는 뭐 조선이나 방산, 오늘 같은 경우 뭐 원전이나 전력 설비 쪽도 강하죠. 결국 산업재 쪽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시속 게임이 저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당분간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측면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전일자 미국 증시를 좀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 좀 이야기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근데 미국장 장중 변동성 보세요. 나스닥.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결과치만 보게 되면 그래도 쏘쏘 강보합권에서 끝났네, 이 정도 볼 수 있지만 장중 변동성은 엄청 큽니다. 자, 근데 이 큰 와중에도 먼저 올라오고 있는 업종 또렷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쪽이고, 일단 빅테크 쪽은 좀 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야기 드리기 어렵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빅테크 쉬고 이런 개별 업종들이 막 올라가는 시기 있잖아요. 이런 시기는 우리 시장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형태의 미국장의 흐름입니다. 오히려 빅테크들이 막 위로 쏘는 미국 지수 장세에서는 우리 시장이 별로 혜택을 보는 게 없다라는 지점만 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면은 빅테크는 좀 쉬어가는 장세,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많이 나왔었던 개별주들이 좀 세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최근까지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회복세가 이루어졌을까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장은 반등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측면이 고려가 된 거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죠. 이분은 FOMC 투표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구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점칠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앞으로 FOMC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세 확정입니다. 그럼 관세 확정이 됐을 때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FOMC의 개입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로 개입을 할 거냐. 지금 시장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관세 때문에 디플레이션 오게 생겼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일시적이야. 이거 경기 침체 오면 어떻게 하려고 해? FOMC의 지금 의견은 전반적으로 비슷해지고 있어요. 다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 코멘트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세라는 특징을 다 코멘트에 같이 달고 있긴 합니다만 관세의 정도에 따라서 관세가 주는 경기 데이터의 영향도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는 좀 함축되고 있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경기 침체로 갈 때 스태그플레이션 등장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항상 데리고 다닌다고. 점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코멘트는 줄어들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이 주요 인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관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간략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디테일하게는 제가 어제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에 라이브 방송해 두었으니까 관세 내용은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자, 관세는 지금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펜타닐. 약간 징벌적 관세 느낌인데 여기 이제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중국이 포함되죠. 그리고 상호관세. 상호관세는 지금 중국 제외하고는 다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산업별 관세, 품목별 관세라고 불리는 건데 품목별 관세가 있어요. 참고로 이번 상호관세 일단 락이 됐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140% 상호관세를 중국에만 부과하는 거를 가지고 중국도 보복관세 했죠. 120% 하겠다. 근데 여기서 나온 코멘트가 뭐였냐면, 자, 중국, 미국 지금 비슷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120% 부과를 하겠지만 앞으로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우리는 더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공식화된 내용은 아닙니다. 중국은 공식화해서 이야기했지만 미국 정부가 얘기한 건 아닌데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러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겠다. 그럼 가장 지금 타이밍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호관세는 90일 유예와 함께 일단 락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품목별 관세에서 이제 주말 동안에 반도체 장비를 포함해서 컴퓨터용 부품, 뭐 스마트폰 부품처럼 이런 전자기기에 대해서 이 상호관세에서 유예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백악관도 어떻게 브리핑을 하고 있냐면 상호관세는 원래 들어가지 않는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얘네들은 품목별 관세에서 정해질 거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정할 거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했다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의 내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떻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반도체 섹터들 괜찮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3월 확정치 수출 데이터 올라왔는데 반도체 관련 특히 레거시 종목들이 많이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반도체가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백악관에서는 이번 주에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조만간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 그리고 전기 제품들, 부품들 관세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거냐? 저는 반도체 종목들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수출 올라온 다음에 업황 턴어라운드 나오면 노이즈만 제거되면은 주가 퍼포먼스가 적용됐던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종목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세가 일단 락이 됐고 상호관세 락 됐고 품목별 관세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중국과 서로 보복 관세 막 하다가 사실 이게 치킨 게임이에요. 중국이 예를 들어 미국이 뭐 150% 했다. 중국이 뭐 180% 했다. 미국이 200% 했다.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가지 않고 서로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할게라고 노선을 잡은 거는 굉장히 시장 입장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럼 지금 타이밍에 미국장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좀 볼게요. 피어앤그리드입니다. 이거 공포탐욕 지수로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반등 나왔는데 어느 정도예요? 사람들이 탐욕을 느끼고 있다? 아닙니다. 아직도 공포 단계예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야기 드렸지만 어떻게 이야기 드렸죠? 4. 코로나 팬데믹 때 최저가 몇? 2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레벨에서 그래도 좀 괜찮아졌다 정도일 뿐이지 아직도 시장은 센티멘탈이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와야 돼요. 시장이 탐욕의 구간으로 좀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에서 특별한 노이즈만 나오지 않으면 미국 증시는 지금부터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게 아니고 최소한 횡보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센티멘트만 가지고 왜 그런 판단을 하시나요로 보실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미국의 지금 10년물이랑 달러 인덱스입니다. 10년물이 최근에 관세 노이즈 터지고 매도세가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4.5 돼 있죠. 엄청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뭐 5.0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 위로 올라갔던 게 10년물이었는데 물론 30년물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더 셉니다. 장기물에서 지금 변동성이 상방으로 압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하다가 이제 백악관에서도 이거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다. FOMC에서도 지금 채권 관련해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일단 매우 긍정적이다. 불안했던 채권 시장의 안정화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110달러입니다. 트럼프 작년에 당선 가능성이 제기되고부터 원웨이로 올라가던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달러 깨지고 내려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지금 달러가 강하니까 이제 다른 화폐들은 화폐라고만 적겠습니다. 다른 화폐들은 당연하겠지만 엄청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노이즈가 하나 더 있었던 게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악재까지 껴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화살표 2번 맞았어요. 내려가고 또 내려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증시의 주체로 볼 수 있는 외인의 투자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증시가 굉장히 흐물흐물하게 계속 내려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똑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또렷하지 않았죠. 잠깐 괜찮아졌던 게 이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인데 그때 제외하고는 전혀 회복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게 이 달러 강세가 약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10년물 변동성이 멈추고 내려가기 출발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10년물은. 채권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더 이상 안 좋아지는 효과보다는 좋아지는 방향으로의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귀신 같죠? 달러가 약해지니까 지금 1426원입니다. 물론 1426원 이거 싼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1400원대 자체가 비싼 거긴 합니다. 우리 기준에는. 그렇지만 그동안에 여기 1475원 레벨까지 왔다 갔다 했던 때를 우리가 비로 보았을 때는 지금 1420원 레벨. 지금 최근 장중에는 막 141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1300원대까지 이제 열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면 어때요? 외인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물론 제가 지수 예측은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수 예측은 뭐 100%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런 구조면 우리 증시가
저가 레벨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증시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년 7월에 이거 2,900이었던 코스피가 내려가고 올라갈 만하면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갈 만하니까 또 내려가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의 요거는 여기서 이제 내려간다가 아니고 좀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매크로로 지켜봤을 때는 그런 순간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장이 빅테크 위주로 막 고공행진하는 미국 지수장이 아니고 미국의 개별주들, 개별 섹터들이 막 움직일 때.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 증시가 좀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는 조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장의 엄청난 강세를 저는 판단한다기보다는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강해진 측면을 좀 우위에 놓고 볼 수 있겠다 정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네요. 바로바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전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EIA, 네,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25년 그리고 26년 역대 최고의 전력 사용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 데이터 센터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까지만 적을게요. 그리고 암호화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대응책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현상을 이야기했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미국장에서도 전력 설비부터 네, 종목들 막 생각이 나죠. 그리고 발전 단계에 있는 SMR 관련주들이 반등 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련주로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우선 오늘 장만 보더라도 조선방산 바이오 쉬니까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효성중공업. 네, 먼저 출발합니다. 지금 5%대 상승 중이고 이게 LS일렉, HD 현대일렉 다 출발하고 있어요. 저는 얘네들 계속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덧붙여서 테마까지 형성이 되니까 다 같이 움직이니까 뭐 LS라든지 가온전선처럼 전선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전력 설비예요. 전력을 전달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면 발전 단계, BHI,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자,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 있죠.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 켜면서 반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 더 적을 수 있는데 이러면 차트가 너무 안 보이니까 이 정도만 좀 얘기를 드리자라면은 발전 그리고 전력 설비 애들이 저는 당분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영역 중에 대표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오늘 시장이 좀 증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조선, 방산, 여기 이제 바이오 얘네들이 선발대로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애들이라면 지금 전력, 원전, 사실 원전이라고 쓰기 좀 그래요. 왜냐면 SMR 모멘텀이라 가지고 이런 애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오 제외하고는 다 산업재들인데 이런 애들이 당분간 시장의 중심에서 계속 시속 게임하고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수출 데이터 확정치 나왔어요. 네, 전력 설비 괜찮습니다. 조선, 방산 다 괜찮아요. 특히 방산은 또 아직 못 간 애들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충분히 여러분들 기회 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래간만에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시장이 지금 막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포트가 옆으로 기네? 안 올라가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더 올라가잖아요? 계속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말 뭐죠? 포모입니다, 포모. 뭐야? 왜 내 건 안 올라가지? 남들 건 다 올라가는데? 혹여나 이런 구조가 지금 반등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들은 유심히 보셔야 될 거예요. 내 포트가 시장이랑 알맞은 포트인지 아닌지. 그래야
다음이 있고 또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복세가 또렷한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정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무래도 다음 대선, 조기 대선에서 당선이 좀 가능성이 유력한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당선되면 원전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민주당 스탠스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역사적으로 글로벌 스탠스랑 반대로 간 적이 없어요. 어떤 정권이든지.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할지 안 할지 저는 모릅니다만 글로벌에서 지금 SMR과 원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있는 형태들을 결국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은 굳이 안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제가 좀 얘기 드리고자 가져왔고요. 자, CDMO 얘기도 좀 드려야 되고, 그리고 수출 데이터 얘기도 많이 좀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제가 어차피 매주 월수금 오후 4시에 제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좀 이야기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 이제 똑바로 뜨고, 내가 타겟하고 있는 게 시장이랑 적합한지만 구분을 잘 해두면 크게 어렵지 않은 증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인들의 복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